안녕하세요. 리치가이드 부자 되는 길입니다. 2024년 2분기 테슬라 실적 발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순서는 각 부문별 내용을 정리하고 마지막에 테슬라의 미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개요입니다. 매출은 25.5 빌리언 달러로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만 난갭 EPS는 기대치인 0.61을 못 미치는 0.52를 기록하여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 후에 약간 만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상 깊었던 것은 에너지 매출인데요. 작년 대비 100%의 성장을 이뤄냈으나 이는 저의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작년 2분기에 3.7GWh를 배치한 것에 비해 158% 증가한 9.4GWh를 배치했는데요. 이는 158%의 증가율인데 실제는 100%만 증가한 것이죠. 그 원인은 이전에 영상에서 언급했던 메가팩 가격 인하의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어닝콜에서도 언급했듯이 중국 업체와의 경쟁으로 인해 메가팩 가격을 15% 인하했거든요. 그게 아니었다면 어마무시한 실적이 나왔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을 보시면 이번에 1342 밀리언 달러가 나오면서 플러스로 다시 전환했죠. 지난 1분기 어닝콜에서 약속했던 바를 머스크가 지켜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분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해고해서 퇴직금 622 밀리언 달러를 지불했음에도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매출과 그로스 프로핏에서 박스친 부분의 숫자들을 보세요. 최근 5개 분기 중에 둘 다 가장 높은 실적을 발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그렇지 않죠. 그게 노란색 형광펜 친 부분의 리스트럭처링 앤 아더 때문입니다. 즉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퇴직금 622 밀리언 달러를 반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조조정 비용이 아니었다면 5개 분기 중에 영업이익이 두 번째로 높은 분기였을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해고했으니 3분기부터는 몸이 가벼워지겠죠? 다음 분기에는 인력에 대한 비용 감소로 실적이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투자자로서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조조정 비용이 아니었다면 이익이 노란색 1812 밀리언 달러에 622 밀리언 달러를 더한 2434 밀리언 달러로 나왔겠습니다. 작년 3분기 이익과 비교해봤을 때 2316 밀리언 달러보다 높은 수치니까 그때의 난갭 EPS인 0.66을 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상당히 괜찮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각 부문별 컨퍼런스 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부문입니다. 테슬라가 신규 차량을 판매하는 것은 2025년 상반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파는 모델 3, Y보다 더 저렴한 모델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그 모델을 언제 공개하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건 오스본 효과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오스본 효과라는 것은 새 제품이 나온다고 공개했을 때 현재 제품에 대한 구매를 구매자들이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괜히 공개했다가 모델 3, Y가 안 팔리면 곤란해지겠죠? 그리고 그 차량 공개에 대한 것은 실적 발표 날에 하기보다는 제품 발표 행사 때 공개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며 일론 머스크가 매우 잘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사이버트럭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현재 주당 14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6월 13일 주주총회 때 연말 목표는 주당 2500대라고 했죠. 아마 배터리 공급을 받는 8월, 9월이 지나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4680 배터리를 테슬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데 2분기에는 저번 1분기보다 생산량이 50% 이상 증가했을 뿐 아니라 생산 비용도 감소시켰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건식 4680 배터리를 개발해서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사이버트럭은 습식 4680 배터리인데 건식으로 바꾸게 되면 강력한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건식을 장착한 사이버트럭을 생산해서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는 이 건식 4680 배터리를 사용한 사이버트럭을 생산할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4분기부터 이제 사이버트럭은 흑자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강력한 호재죠. 로드스터라는 스포츠카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엔지니어링이 완료된 상태고 내년부터 생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품의 다양성이 증가되는 모습이고요. 자동차 판매에 관해서는 여전히 3분기에도 저금리 대출이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테슬라가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마진이 약간 줄어들긴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런 고금리 시기에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가 상하이에서 유럽으로 보내는 모델 3에 대해서는
관세 영향으로 인해 판매량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즘 리튬 등을 비롯하여 전기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재의 비용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값싸진 자재로 만든 자동차가 나와서 팔릴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추후에 자재 가격 하락이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는 암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가 절감으로 인해서 마진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기가 멕시코 공장은 현재 일시정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멕시코 공장에서 만든 전기차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정치적 불확실성을 짊어지고 무리하게 강행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본 후에 움직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가 멕시코를 홀딩하는 대신 현재 있는 공장들에서 생산량을 늘려서 최대 1년에 300만 대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라인들에서 25년 1분기에 공개할 신규 차량 모델들도 생산하게 되겠죠?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의 질문 중 하나가 트럼프가 당선되어 연방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문에 테슬라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경쟁사에게는 매우 치명적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리스크인지 아닌지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에너지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스로 메가팩토리는 아직 램프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2분기 실적이 9.4GWh로 나와서 램프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많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에너지 수지량은 아직 강력한 것은 맞는데요. 에너지 판매량은 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다시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류 시기에 대한 문제도 있고 메가팩을 다 만들었어도 고객이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건설 현장 상황의 문제나 배송 거리도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매우 좋게 나온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면 사실 1분기에 에너지 실적이 더 좋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물류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2분기에 몰아서 좋게 나온 게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지금 짓고 있는 상하이 메가팩토리는 계획대로 25년 1분기에 생산 시작할 예정이고 잘하면 메가팩 생산량을 지금의 2배, 아니 그 이상인 3배도 늘릴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2배는 기본이고 3배까지 간다면 너무나 좋겠네요. 가정용 에너지 저장 장치인 파워월3는 아주 잘 판매가 되고 있다고 했네요. 다음으로 FSD 로보택시 부문입니다. 많이들 기대하셨던 8월 8일 로보택시 이벤트가 연기됐죠. 10월 10일로 확정되었습니다. 머스크는 과거에는 자기가 로보택시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었다고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이 로보택시는 기가 텍사스에서 첫 생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보택시의 기반이 되는 FSD는 이제 버전 12.5가 배포가 되었는데요. 이게 대박입니다. 버전 12.5는 버전 12.4에 비해서 5배나 많은 매개 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부드러워져서 사용자들로부터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가서는 FSD가 인간 이상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년에는 확실히 인간보다 운전을 잘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또한 올해 유럽, 중국 및 기타 국가에 FSD 사용을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각국에 할 것이고 머스크가 전망하기에는 올해 말 이전에 FSD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타임이라고 해서 이제 이 계획보다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가 텍사스 남부의 GPU 클러스터 공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니까 그 이후에는 FSD 발전이 더 빨라지겠죠?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FSD는 지난 분기에 가격을 북미 지역에서 절반으로 인하했는데요. 그로 인해 사용하는 사람이 의미있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하진 않았고요. 이 FSD를 장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차량 판매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본다 합니다. FSD 라이센싱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라이센싱을 받는 회사와 아키텍처, 컴퓨팅, 카메라, 통신 게이트웨이 등을 맞추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캐시 우드가 FSD가 널리 사용되면 테슬라 시총이 5조 달러가 가능하다고 했던 말에 대해서는 그게 허황된 소리가 아니라고 서두에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주가로 치면 대략 7배입니다. 이제 트럼프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트럼프 당선이 호재인가 악재인가? 물론 해리스와 트럼프 중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요. 우선 전기차 보조금 폐지는 테슬라에게는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것입니다. 명백한 사실이죠. 하지만 경쟁사들은 보조금이 없으면 안 그래도 전기차 만들수록 손해보는데 그 손실폭이 막대해질 겁니다. 그럼 전기차로의 전환을 더더욱 시도를 못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전기차에서는 중국 업체와 테슬라의 점유율이 더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머스크와 트럼프는 서로 지지하고
뭐 정치적으로 돕고 있다 뭐다 말이 나올 정도로 친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추정이긴 합니다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전기차 관련된 정책을 피려고 할 때 머스크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겠죠. 바이든은 어땠나요? 전기차 관련된 회의를 할 때면 머스크만 쏙 빼놓고 GM, 포드 같은 회사 CEO만 불렀죠. 왜죠? 테슬라가 노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머스크의 의견을 경청해서 정책에 반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테슬라의 상황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테슬라가 더 큰 먹거리로 보고 있는 것이 FSD잖아요. 이 FSD는 연방정부의 규제를 풀어야 하는 정치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겁니다. 기술적인 것도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그건 테슬라가 해낸다는 가정하에요. 실제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이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테슬라가 전기차를 몇만 대 팔았느니 하는 문제는 정말 사소한 것에 불과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단기적으로 악재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한 호재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옵티머스에 관련된 내용도 재밌었는데요. 현재는 옵티머스 프로덕션 버전 1이라고 명명하고 있고 내년 말까지 수천 대를 생산해서 공장에 적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6년에는 대량 생산에 이르를 것이고 그때는 옵티머스 프로덕션 버전 2라고 명명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버전 2부터는 외부 고객에게 판매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도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2026년, 2017년에는 테슬라 주가가 저 높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보셨는데 정리해보고 싶잖아요? 2014년 하반기에는 인건비 감소분이 실적에 반영될 것이고 지난 몇 주간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3분기 차량 인도량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분기에 48.5만 대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레스롭 램프업이 진행되고 사이버트럭도 4분기부터는 이제 흑자로 돌아서겠죠. 로보택시 이벤트도 10월 10일에 있습니다. 악재라고 하면 유럽 관세 악재가 있겠고요. 2025년 상반기에는 상하이 메가팩토리가 실적을 받쳐줄 겁니다. 그리고 신규 저렴한 차량이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차량 인도량도 램프업이 모두 완료됐을 때 300만 대 수준으로 올라가겠죠. 로드스터도 생산할 것이고 금리 인하도 이제 가시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물론 이 금리 변수는 쉽게 예측하기 힘들긴 합니다. 그리고 FSD가 올해 말 내에 머스크 말대로 유럽, 중국 등에서 승인이 되어 시행된다면 상반기 실적 올라갈 수 있겠죠. 옵티머스도 적용하기 시작할 거고요. 2015년 하반기가 되면 에너지 실적이 탄탄히 받쳐주면서 혹시나 새로운 메가 팩토리를 짓는다는 발표까지 하면 더 좋겠네요. 금리도 인하되겠다. 차량 판매량은 점차 증가될 것이고 신규 모델도 잘 팔릴 것이고 FSD는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트럭 생산량도 굉장할 것이고 세미트럭 생산도 2025년 연말에는 시작하겠죠. 2026년에는 세미트럭도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것이고 옵티머스도 대량 생산하면서 잘하면 외부 회사에도 판매하게 되어 주가는 폭발할 것입니다. 이때쯤 가면 로보택시도 가능해져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떠신가요? 부자가 되려면 테슬라 지금 모아가야 될 것 같지 않나요?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